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1회 4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여러 역사 기록, 문헌 기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윤음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선포하는 어떤 조서라든지 교서라든지 발표문을 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윤음은 어, 이 충무공 선양 사업을 하면서 발표한 발표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나흘 전에 황다는 지금 창덕궁 뒤에 명나라를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도와줬고 사대의 대상이었던 명나라 지금 비록 청나라였지만 그때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사대주의에 의해서 명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궐 뒤에 몰래 단을 만들었죠. 그걸 대보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난 날에 거기서 이제 여러 충신 가문들 후예들을 모셔다가 이제 어, 절을 하는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의 가문도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린 유문 중에 어, 우리나라 충신들에게 비석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비석이죠. 세우고 충무공 이순신의 공덕과 사업을 표창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충무라고 하는 시호와 현충사라는 사당을 주고 그 다음에 충무공 전서가 이때 발간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묘소에 그 신도비, 그러니까 묘비죠. 묘비를 어, 내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장하신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는 오직 충무공 한 사람의 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세간의 관점과 어, 평가가 이 한 문장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조대왕은 이러한 충신의 가문을 선양함으로써 왕권에 도전하는 사대부들에 대해서 충효를 하나의 가치와 명분으로 삼아서 예, 정조대왕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순신에 대한 평가나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경남 통영에 재승당 유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조대왕보다 한 50년 전 일이지만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순신 장군을 잊지 않고 있구나. 이미 이순신은 계몽영웅이 아니라 민중영웅으로 자리를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선양의 대상으로서의 충무공 이순신도 있지만 백성들은 그때 당시 외적으로부터 이 남의 땅을 지켜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억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이 유허비 비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1707년이니까 이순신 장군 사후 약 100년이 지난 후에 숙종대왕이 이제 현충사라는 사당을 내리면서 그때 썼던 현판이 되겠죠. 현충사 한자로 된 것. 그리고 여기 현충사는 고 그 숙종대왕 때 만들어진 사당 옆에 새로운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종대왕의 사당은 구사당이 되겠고 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당은 신사당이 되겠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현충사라는 한글 사역이고 이제 현충사 사역의 제문은 숙종대왕이 만든 거죠. 거기에 보면 자기 몸을 바쳐서 충절을 지킨다는 것 예로부터 있었지만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살린 이 사람에게서 처음 보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지켰죠. 그것을 현충사 사액 제문에 이렇게 담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확실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의금부에 잡혀와서 국문을 받을 때 다 이제 사형이죠. 그때 정탁이 판중추부사였던 정탁이 이순신 장군을 구하는 신원에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순신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인제는 나라의 보배다. 하물며 분기를 사르며 적을 막아내고 있는데 그를 끌어다가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너 그러지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철저한 이순신 장군을 되게 선조대왕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죽이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이제 정탁의 신구차 이런 것들이 결국 이순신 장군을 살리게 되고 우리 민족을 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평소 전투를 하고 승전 보고를 할 때, 이 승전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우수사 원규는 전선 세척을 거느리고 와서 어, 어, 이순 장군의 부하들이 포획한 외선 이것을 막 빼수를 하고 공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최고의 장수로서 이보다 더한 부하 단속을 잘못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균을 바르게 보자. 그리고 이것은 이순신이 원균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나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기록에 의하면 원균은 덕장으로서의 기질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당포해전. 그러니까 여기 옥포, 당포 이런 것들이 여기 옥포, 당포 이런 것들이 다 순서대로 이순 장군의 해전인데 이 해전 중에 여러 장수와 군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공로와 이익을 탐내 앞다퉈 적의 머리를 베려다가는 도리어 반격을 당해서 우리가 오히려 죽게 된다. 그래서 힘껏 싸운 자가 있으면 사살한 뒤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목을 자른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분기탱천에서 싸워서 끝까지 이기면 그것으로 내가 논공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 보고 판단해서 그 전과를 올리는 그러한 덕장의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 적의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도 있지만 자기의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부하들에게도 세심하게 그 공을 보고 판단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덕장의 그런 면모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순신 장군의 성품과 또는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의 면모 또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평범하면서 비범한 장수로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역사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의 세계관, 그의 역사관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16강에 대한 이론 이것도 대부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몇 년도에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책을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의 역사관, 그의 세계관, 그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나중에 해설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1, 2, 3, 4강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